거울 앞에 형광등이 눈을 찌르고 시어머니의 손이 내 가슴 위 티셔츠를 꽉 쥐었다. 어서 입고 나가. 그의 목소리는 기존의 차분함이 사라지고 주황색 안경 뒤 눈동자가 치밀어 오는 분노로 가득 찼다.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나려 했지만 등이 거울 프레임에 닿아 움직일 수 없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무의식적으로 옷을 붙잡고 있는 모습인데 시어머니가 별장 서류를 맨몸으로 그 여자에게 갖다 줘라고 다시 외치자 머리가 웅웅거렸다. 시어머니, 이건 안 돼요. 나는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별장은 결혼 기념으로 엄마가 나에게 준 증여물인데 시어머니는 어제 갑자기 태현, 남편, 이 혼자 사는데 쓸 거라며 서류를 빼앗아 갔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남편의 내연녀인 지민 씨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결정했다는 것이다. 뭐가 안 돼? 너는 우리 집 며느리잖아. 시어머니 말 안 들으면 어떡해? 시어머니는 내 팔을 잡아당기며 티셔츠 소매가 찢어지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나는 겁에 질린 채 발버둥쳤지만 시어머니의 힘이 생각보다 세다. 태현이도 이렇게 말했어? 그럼 직접 태현이에게 말해주세요. 태현이는 지금 회사에 바빠. 내가 대신 해주는 게 당연하지. 시어머니는 서류 봉투를 내 앞에 던졌다. 봉투 속에는 별장 등기원본이 들어있는 걸 알았는데 그걸 맨몸으로 내연녀에게 주라는 건 명백한 모욕이었다. 시어머니, 저는 그래도 안 되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지자 나는 긴장했는데 다음 순간 그녀가 식탁 위 접시를 바닥에 쳤다. 찰그랑거리는 파편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는 이 집에서 나가버릴지도 몰라고 위협했다. 나는 무릎이 약해지며 앉고 싶었지만 거울에 비친 내 눈을 보며 견뎠다. 시어머니, 이 정도는 넘어요. 별장은 엄마의 물건인데 엄마, 너 엄마만 의지하냐? 이제는 우리 집 사람이야. 시어머니는 다시 내 옷을 잡았고 이번엔 스커트까지 당겼다. 나는 눈물이 솟아나며 그만해 주세요라고 외쳤지만 시어머니의 손은 떼지 않았다. 거울 속에서 나는 자신이 처참하게 보이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나를 보며 오늘 안에 갖다 주지 않으면 너 몰라고 소리치며 방문을 세게 닫고 나갔다. 방 안은 파편과 함께 쓴 맛이 남았고 나는 무력감에 젖었땀과 눈물을 섞으며 서 있었다. 시어머니의 방문 닫힌 소리가 갑자기 멈춘 듯한 고요를 만들자 나는 겨우 숨을 내쉬었다. 바닥에 산산조각 난 접시 파편이 은빛으로 빛났는데 그중 하나가 내 발가락 가까이에 있었다. 나는 느리게 몸을 움직여 주방 수건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파편을 주워 담았다. 손끝이 파편에 살짝 베어 빨간 피방울이 나왔지만 아픔보다는 가슴속 답답함이 더 크게 느껴졌다. 시어머니, 제발. 나는 혼자 중얼렸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우리 딸처럼 대해줄게라고 말했던 모습이 떠올라 눈물이 또 쏟아졌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아마 남편인 태현이 내연녀 지민 씨를 만나기 시작한 뒤부터였을 거다. 시어머니는 지민 씨가 온순하고 잘해주는 애라며 계속 칭찬했고 반대로 나는 일만 하고 집안에 안 들어오는 엄마 뒤만 따라가는 등으로 말을 걸었다. 문 밖에서 시어머니의 걸음소리가 다가왔다. 나는 급히 수건을 뒤로 숨겼지만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아직 안 갔어? 라며 입을 열었다. 그의 눈이 내 발가락에 떨어진 피방울을 보았지만 아무 표정 없이 서류는 챙겼지? 그 여자 집 주소는 알지? 라고 물었다. 시어머니, 저는 맨몸으로 갈 수 없어요.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다시 반박했다. 이번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다. 맨몸이 뭐 문제야? 너 몸값 하나 없잖아? 시어머니의 말이 칼처럼 내 마음을 베었다. 태현이가 너를 버리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도만 해도 불쌍한 거 알지? 그녀는 서류 봉투를 다시 내 앞에 내밀었다. 오늘 안에 갖다 주지 않으면
내가 태현이에게 너네 이혼하라고 말할게. 너 엄마가 돈 많다고 뭐든 할 수 있냐? 이 집은 우리 집 거야. 나는 무릎이 꺾이려 하며 뒤로 물러났다. 시어머니의 위협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을 생각하니 심장이 쫄깃해졌다. 하지만 맨몸으로 내연녀에게 서류를 주는 건 절대 안 된다. 그건 너무나 큰 모욕이자 자신을 버리는 거였다. 시어머니, 저는 태현이에게 직접 말하고 싶어요. 태현이가 이렇게 하라고 말하면 태현이는 지금 회사에서 바빠. 너가 왜 그래? 시어머니 말 하나 못 들어? 시어머니는 내 팔을 잡아당기며 소리를 높였다. 수건에 묻은 피가 옷에 번졌지만 그녀는 그걸 보지도 못했다. 그만해주세요. 나는 겁도 없이 소리를 질렀다. 시어머니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는 틈, 나는 급히 화장실로 달려들었다. 문을 잠그고 뒤에 기대며 숨을 헤엄쳤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이제 할 수 있는 건 오직 엄마에게 전화하는 것뿐이었다. 화장실의 타일벽이 차갑게 내 등을 감싸지만 손에 쥔 핸드폰은 땀으로 촉촉해졌다. 엄마의 번호를 누를 때마다 손이 떨려 화면이 3차례 잘못 눌렸다. 문 밖에서 시어머니가 두드리며 빨리 나와. 뭐 하고 있냐? 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더욱 긴장을 키웠다. 마침내 엄마의 전화가 연결됐다. 얘야, 은주야. 지금 뭐 해? 점심 먹었어? 엄마의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가 들리자 눈물이 터져나왔다. 엄마. 나는 목소리가 끊겨 말을 이어가지 못했고 엄마가 금방 긴장해 뭐야? 목소리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었다. 엄마. 시어머니가 별장 서류를 빼앗아 갔어요. 나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그리고 맨몸으로 태현이 내연녀에게 갖다 주라고 시키고 뒤로는 말하지 못했지만 엄마가 뭐라고?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목소리 속에 분노가 느껴져 나는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다. 별장은 엄마가 제게 준 결혼 기념품인데 시어머니가 태현이가 쓰려고 해서 빼앗았어요. 오늘 아침 갑자기 지민 씨에게 주겠다고 하더니 제 옷을 잡아당기고 접시도 깨뜨렸어요. 나는 빠르게 상황을 털어놓았고 엄마는 한동안 말없이 듣고 있었다. 화장실 문 밖에 시어머니는 은주. 문 열어. 안 열면 문 부수겠어. 라고 소리치며 문을 세게 두드렸다. 엄마, 지금 어떡해요? 시어머니가 밖에서 괜찮아, 은주. 지금 당장 화장실 문 안 열어. 너 안전한데? 엄마의 목소리가 다시 차분해졌지만 그 차분함 속에 힘이 느껴졌다. 네. 하지만 시어머니가 계속 그녀가 뭘 하든 너 안 나가면 돼. 나 지금 법률사 김 선생님과 함께 너네 집에 갈게. 20분 안에 도착할 거야. 엄마, 정말로. 나는 믿을 수 없어 다시 물었다. 응. 별장은 내가 너에게 증여한 물건이야. 소유권도 너 명의로 있는데 누가 마음대로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법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 엄마는 확실한 톤으로 말했고 나는 눈물을 닦으며 감사합니다. 엄마라고 말했다. 그리고 은주, 지금부터 아무도 너한테 손대지 못하게 할게. 너 그냥 화장실 안에 있어. 나 올 때까지 기다려. 시어머니가 뭐라 해도 대답하지 말고 안심해. 엄마가 마지막으로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핸드폰을 떼고 나니 손의 떨림이 조금 가라앉았다. 문 밖의 시어머니는 아직도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무서워 보이지 않았다. 나는 화장실 구석에 앉아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피가 묻은 손끝을 보며 오늘 이 견디는 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화장실 문 바깥의 시어머니 소리가 서서히 낮아졌지만 그래도 한참 동안 이런 며느리 처음 봤어 같은 중얼거림이 들렸다. 나는 구석에 앉아 핸드폰을 쥐고 있었는데
엄마가 오는 20분이 영원히 길어 보였다. 발가락에 난 상처가 살짝 아팠어서 수건으로 다시 감았을 때 피가 조금 더 스며나는 걸 느꼈다. 문 밖에서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을 참았다. 태현이 돌아왔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활기차게 바뀌어 태현아, 왔어. 식사해줄까? 라고 말했는데 그 변화가 역겨웠다. 나는 문틈 사이로 살짝 구경했더니 태현이 피곤해 보이는 표정으로 안경을 떼고 있었다. 엄마, 은주는 어디야? 태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마음이 살짝 뜨거워졌다. 아마도 시어머니가 나쁜 말만 한 게 아닐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화장실 안 숨어서 안 나와. 별장 서류 갖다 주라고 시켰는데 안 들어줘라고 말하자 내 마음이 다시 식었다. 은주, 문 열어. 태현이가 화장실 문 앞에 와서 살짝 두드렸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따뜻함은 없었다. 나는 겨우 문을 열었는데 태현이가 내 얼굴을 보고도 왜 울었어? 엄마한테 무슨 말 했어? 라고 먼저 묻었다. 시어머니가 그 뒤에 서서 우리 태현아, 이 아이가 너 내연녀에게 서류 갖다 주는 거 싫어해서 나한테 투덜대고 라고 말을 끼웠다. 태현아, 시어머니가 별장 서류를 빼앗아 갔어. 엄마가 준 결혼 기념품인데 지민 씨에게 주겠다고 해. 그리고 나 옷을 잡아당기고 접시도 깨뜨렸어. 나는 급히 이야기를 꺼냈지만 태현이가 손을 들고 그만해라고 말했다. 엄마도 별 의도 없이 그랬을 거야? 너 왜 마찰만 늘리냐? 태현이가 안경을 쓰고 나서는 내 손에 난 상처도 안 보고 옷에 묻은 피도 못 본 채 말했다. 별장은 그냥 집 하나잖아. 엄마가 지민 씨에게 주고 싶다면 그냥 주는 거지? 너 왜 그렇게 붙잡고 있냐? 그건 엄마의 정성이야. 그리고 맨몸으로 갖다 주라고 시켰어. 나는 소리를 높였다. 눈물이 다시 솟아나서 시야가 흐렸다. 하지만 태현이가 맨몸. 엄마가 그런 말 했어? 아마 너 오해한 것 같아. 엄마는 그렇게 할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하며 시어머니를 보호했다. 태현아, 너 보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불청년인지 알지? 나도 속이 쓰렸어.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다. 태현이가 은주, 오늘 너 좀 쉬고. 엄마 말 좀 들어줘? 나 지금 피곤해서 방에 갈게. 라고 말한 뒤 정장을 벗고 방으로 갔다. 나는 제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보았다. 현관문 방향으로 엄마와 변호사가 올 시간을 세고 있었다. 태현이가 이렇게 나를 외면하니 이제는 오직 엄마만 의지할 수 있었다. 시어머니가 나를 보며 미소를 짓는 걸 보았을 때 나는 견디고 있었다. 곧 엄마가 와서 모든 걸 바로잡을 거라고 믿으며. 태현이가 방으로 들어간 뒤 화장실 구석에 다시 앉아 핸드폰을 쳐다봤다. 엄마가 보낸 카톡 메시지가 떴다. 금방 도착. 긴장하지 마. 마음이 살짝 놓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시어머니가 누구야? 라고 불쾌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는데 바로 엄마의 변호사 김 선생님과 비서 정 씨였다. 김 선생님, 왜 이리 왔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긴장해하며 몸을 앞으로 모았다. 김 선생님은 안경을 살짝 올려 박 여사님, 안녕하세요. 은주 씨를 보호하러 왔습니다라고 차분히 말했다. 정 씨는 팔에 서류 가득한 가방을 안고 나에게 살짝 눈짓하며 위로했다. 나는 급히 그들 뒤로 다가가 시어머니의 시선을 피했다. 보호. 은주가 뭔데 보호가 필요해? 우리 가정 안일인데 외사람이 왜 간섭해?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며 손을 떴지만 김 선생님은 별장 소유권 관련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서류를 꺼냈다. 이 문서는 은주 씨의 어머니인 이 회장이 작년 은주 씨 결혼 기념으로 별장을 증여한 증명서입니다. 소유권은 현재 은주 씨 명의에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급히 쫓아봤지만
글씨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지 그래도 태현이가 은주 남편이잖아. 남편을 위해 주는 거라고 말을 더듬었다. 법적으로는 소유자인 은주 씨의 동의 없이 어떤 사람도 해당 물건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김 선생님은 확실한 톤으로 말했고, 만약 무단으로 서류를 가지고 타인에게 전달하려 하면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몰랐어. 그냥 태현이가 편하게 쓰려고 라고 변명했지만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방문 쪽에서 갑자기 태현이가 나왔는데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라고 묻자 시어머니가 태현아, 이 사람들이 별장 때문에 오라고 해라고 말하며 눈을 피했다. 김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태현이가 안경을 쓴 채 김 선생님에게 다가갔다. 태현 씨, 별장은 은주 씨의 개인 재산입니다. 박 여사님께서 서류를 무단으로 가져가시고 타인에게 전달하려 하셨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 선생님은 다시 서류를 보여주었고 태현이가 글씨를 읽는 동안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엄마, 그래도 너 왜 이렇게 한 거야? 태현이가 시어머니에게 묻자 그녀는 나도 은주가 불편해하지 않을 줄 알았어. 지민이도 혼자 사는데 힘들다고 라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이번엔 태현이가 아무 말도 달리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정 씨가 나에게 은주 씨, 이제 서류를 돌려받을게요라고 말하며 시어머니에게 서류를 요구했고 그녀는 무력하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나는 쓴맛이 남는 안도감을 느끼며 김 선생님과 정 씨 뒤에 조심스럽게 섰다. 이제 엄마의 힘이 다 처음으로 안심할 수 있었다. 정 씨가 서류 봉투를 받아 나에게 건넸을 때 종이의 질감이 손에 닿자 안도감이 물씬 퍼졌다. 시어머니는 그걸 보며 두 손을 앞에 모으고 앞서 있던 당당함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김 선생님, 그럼 이건 그냥 오해였어. 나도 소유권이 은주 명의인 줄 몰랐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며 안경이 코끝에서 살짝 미끄러졌다. 박 여사님, 증여 당시 이 회장이 별도로 소유권 변경 서류를 제출하셨고 지자체에도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컴퓨터 태블릿을 보여주며 공식 등록 시스템 화면을 보였다. 만약 오늘 은주 씨가 맨몸으로 서류를 전달했다면 그 행위는 모욕과 함께 무단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말을 할 때 김 선생님의 눈이 시어머니를 직접 쳐다봤다. 시어머니가 몸을 살짝 뒤로 젖었다. 그래도 나는 그런 심각한 건 몰랐어. 문서 그냥 지민이가 태현이랑 잘 지내게 하려는 마음이었어. 그녀는 태현이를 쳐다봤지만 태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엄마, 이제 그만해라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함과 함께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태현아, 너도 나를 이해해줘. 은주는 돈 많고 집도 좋은데 지민이는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 한 번만 도와주는 거라.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지만 태현이가 그래도 은주를 상처 주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하며 돌아섰다. 나는 그 뒤에서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는 걸 봤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이 이전의 압도적인 모습과는 판이했다. 은주, 너도 좀 양보해 줄 수 없어? 그냥 별장 하나인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에게 다가왔지만 정 씨가 살짝 몸을 끼고 막았다. 박 여사님, 은주 씨가 양보할지 말지는 그녀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정 씨의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가 이런 사람들 처음 봤어라고 소리치며 주방으로 달려갔다. 주방에서 접시를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번엔 깨지는 소리는 없었다. 아마도 혼자 속으로 분을 풀고 있는 것 같았다. 김 선생님은 나에게 은주 씨, 추후에 박 여사님께서 다시 서류를 요구하거나 위협하시면 즉시 연락해주세요라고 말하며 명함을 주었다. 그리고 별장 등기 정보를 다시 확인해뒀으니
안심하세요. 태현이가 김 선생님, 죄송합니다. 엄마가 잘못했어라고 말했지만 김 선생님은 이제는 은주 씨의 의견을 존중하세요라고 답했다. 나는 엄마에게 카톡으로 서류 잘 받았어. 감사합니다라고 보냈고 엄마가 괜찮으면 좋았어. 저녁에 만나 이야기하자라고 답장했다. 주방에서 시어머니의 중얼거림이 계속 들렸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 법과 엄마의 지지가 있으니 마음이 처음으로 굳건해졌다. 김 선생님과 정 씨가 떠난 뒤 나는 서류 봉투를 방 안 서랍에 꽉 닫았다. 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녀는 서류 잘 받았어? 김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줘라고 말했다. 엄마, 그럼 별장은 이제 안전해요? 나는 여전히 걱정되어 물었고 엄마가 나 지금 별장 중개사에게 전화했어. 등기 절차를 당장 중단시켰고 경비원 2명을 보냈어.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게라고 답했다. 마음이 확실히 놓였다. 엄마는 언제나 이렇게 빠르고 결단력 있게 일을 처리했다. 그리고 은주, 지민이라는 여자가 만약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온다면 절대 만나지 마. 나중에 법적으로 처리할게라고 엄마가 덧붙였을 때 나는 알았어 엄마라고 응했다. 방문을 닫고 앉았더니 태현이가 문을 살짝 열고 은주, 미안해라고 말했다. 그의 눈 밑엔 검은 자국이 있었고 피곤해 보였다. 나도 엄마가 별장을 그렇게 처리할 줄 몰랐어. 그리고 너를 보호하지 못해서.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차가웠다. 이제는 미안해라는 말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았다. 지민 씨에게 연락했어? 나는 직접 물었다. 태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아까 전화 왔어. 별장 언제 줄지 물어봤는데 라고 말하자 나는 그럼 어떻게 답했어? 라고 물었다. 그냥 잠시 기다려라고 말했어. 문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 태현이가 말을 더듬었지만 나는 그 뒤로 듣지 않고 핸드폰을 쳐다봤다. 갑자기 태현이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지민이라고 적힌 이름이 보였고 태현이가 급히 방 밖으로 나갔다. 나는 문틈 사이로 그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는 작게 지금 안 되는데 나도 어쩔 수 없잖아 라고 말하고 있었다. 지민 씨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진 않았지만 분노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몇 분 뒤 태현이가 방으로 들어오면 얼굴이 통통해졌다. 지민이가 화가 났어. 별장 안 준다고? 나는 그럼 어때? 별장은 내 거잖아라고 차갑게 말했다. 태현이가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태현아, 점심 먹을래? 라고 불렀지만 태현이가 못 먹어라고 대답하며 침대에 누웠다. 오후에 엄마의 비서가 카톡으로 별장 경비원이 배치된 사진을 보냈다. 별장 앞에 검은색 차량 2대가 있고 경비원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제 안심하세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나는 마음을 놓고 깊게 숨을 쉬었다. 저녁 무렵 태현이가 회사에 갔다가 올게라고 말하며 나갔지만 나는 그가 정말로 회사에 갔는지 의심했다. 아마도 지민 씨를 만나러 갔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상관없었다. 엄마와 저녁 약속이 있었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시간이었다. 별장 처리가 반전되면서 처음으로 이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은 느낌이 들었다. 엄마와의 저녁 식사는 생각보다 평온했다. 은주, 앞으로 태현이랑 엄마한테 또 무리하게 당하지 마. 너가 원하면 이혼도 고려해도 되라고 엄마가 말했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결혼 생활에 대한 환상이 모두 깨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엄마, 태현이 회사 프로젝트는? 나는 걱정해서 물었는데 엄마가 그건 내가 의도적으로 취소한 거야. 너를 상처 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건 못해라고 차갑게 말했다. 저녁 9시쯤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화면은 꺼져 있고 그녀는 창밖을 쳐다보며 무심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시어머니, 식사하셨어요? 나는 묻지만 그녀는 아무 대답하지 않았다. 이전의 압도적인 모습과는 달리 지금은 작고 처량해 보였다. 약 30분 뒤 현관문이 열렸다. 태현이가 들어왔는데 그의 얼굴은 처음으로 이렇게 처참했다. 안경을 쓰지 않았고 머리도 뒤죽박죽이었다. 태현아,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서 다가갔지만 태현이가 엄마, 프로젝트가 취소됐어라고 말했다. 뭐? 어떤 프로젝트?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묻었다. 은주 엄마 회사랑 함께할 건축 프로젝트. 그거 하나로 올해 실적반은 채울 수 있었는데 태현이가 앉아서 얼굴을 묻었다.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지만 말을 할 수 없었다. 회사 대표가 나한테 기혼 문제 때문에 이사장님께 불쾌하셨어라고 말했어. 이제 내 승진도 망했고 심지어 해고 위험도 있어. 그 순간 시어머니의 몸이 살짝 떨렸다. 그건 은주 엄마가 한 거야? 왜 그래? 시어머니가 소리가 잘 나지 않게 말했다. 엄마, 너도 은주를 상처 줬잖아. 별장 문제도 그렇고. 태현이가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엔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방 안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직접 겪었기 때문에 이제야 진정으로 잘못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럼 은주에게 사과하면 되지? 은주가 엄마에게 말하면 프로젝트 돌아올 수 있잖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기대를 걸며 말했지만 태현이가 이제 와서 사과해도 늦었어. 은주가 이미 마음을 먹었을 거야라고 말했다. 시어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책을 읽고 있는 척했지만 그녀가 나 앞에 서서 멈췄다. 은주, 프로젝트 취소된 거 알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던 겸손함이 섞여 있었다. 응이라고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럼 너 엄마에게 말해줄 수 없어? 태현이가 너무 어려워해. 시어머니가 눈을 올려봤지만 나는 책을 계속 쳐다봤다. 시어머니, 그때 저에게 맨몸으로 서류를 갖다 주라고 시켰을 때 태현이가 보호해주지 않았어. 이제 와서 프로젝트 때문에 저에게 부탁하는 건 좀 안 맞지 않나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또 창백해졌고 그래도 라고 말을 더듬지만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갔다. 거실에서 태현이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이제는 시어머니와 태현이가 함께 현실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나는 책장을 닫고 창밖을 보았다. 이제는 그들의 아픔이 나에게는 더 이상 관심 없었다. 내가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하며 평온한 마음을 가졌다. 저녁 11시가 넘었을 때 방문이 살짝 열렸다. 태현이가 들어왔는데 손에 물컵을 들고 있었다. 은주, 잠들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고 눈을 피하며 말했다. 나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쳐다보는 척했지만 그의 모습을 눈으로 살폈다. 뭐야? 나는 짧게 대답했다. 태현이가 방 한가운데 서서 물컵을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계속 바꿨다. 오늘 말한 거 프로젝트 말이야. 그는 결국 핵심을 꺼냈고 나는 노트북 화면을 껐다. 그래, 뭐. 은주, 너 엄마에게 말해줄 수 없어? 제발. 태현이가 갑자기 나에게 다가왔지만 나는 뒤로 물러났다. 태현아, 너 지금 왜 이러는 거야? 나는 말했다. 그때 시어머니가 나를 괴롭혔을 때 넌 마찰만 늘리지 말고라고 말했잖아. 지민 씨에게 별장을 주겠다고 할 때 넌 시어머니도 별 의도 없이라고 변호했잖아. 나의 말을 듣고 태현이가 고개를 숙였다. 그때는 나도 피곤해서 생각이 짧았어. 미안해, 은주.
정말로. 그가 무릎을 구부리려는 순간 나는 그만해라고 말했다. 무릎 꿇는 거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아. 너는 이제야 프로젝트 때문에 나에게 미안해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는 아니지? 태현이의 어깨가 처졌다. 아니, 그건 아니야. 나는 너를 상처 줬다는 걸 알아? 그때 너가 울었을 때 나도 마음이 아팠어. 하지만 그의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엄마가 프로젝트를 취소한 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야. 나는 계속 말했다. 넌 그때 나를 보호하지 못했으니 이제는 엄마의 결정을 거스르는 건 나도 할 수 없어. 태현이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해고되면 우리 집 생활도 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 뒤로 듣지 않았다. 우리 집. 태현아, 너는 언제부터 우리 집이라고 불렀어? 넌 시어머니와 지민 씨를 우리로 생각했지. 나는 아니었잖아. 나의 말이 끝나자 태현이가 입을 막았다. 방 밖에서 갑자기 작은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문틈을 살짝 보았더니 시어머니가 벽에 기대어 서 있고 있었다. 그녀는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거다. 은주, 제발 한 번만 생각해줘. 나도 잘못했어. 시어머니도 잘못했어. 앞으로는 절대로 너를 상처 주지 않을게. 태현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먹었다. 태현아,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 나의 말을 듣고 태현이가 놀란 표정을 짓고 방 밖의 시어머니도 몸을 떨렸다. 뭐? 이혼? 왜? 태현이가 갑자기 소리를 높였다.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너의 모순되고 시어머니의 강압적인 태도, 그 모든 게 지쳤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태현이가 그럼 프로젝트는? 라고 물었지만 나는 노트북을 다시 켰다. 그건 너의 문제야. 나는 더 이상 너의 일에 개입하고 싶지 않아. 태현이가 방을 나갔을 때 시어머니가 그와 마주쳤다. 그녀는 태현아, 은주? 라고 물었지만 태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갔다. 시어머니가 나의 방문 앞에 서서 한동안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다. 나는 창밖을 보며 깊은 숨을 쉬었다. 이혼을 말한 순간 마음이 의외로 평온해졌다. 아침 햇살이 방 안에 들어올 때 나는 이미 잠을 깼다. 평소엔 시어머니의 조기 청소 소리가 들렸지만 오늘은 이상한 고요였다.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하러 갔다가 주방에서 음식 냄새가 나는 걸 느꼈다. 가까이 갔더니 시어머니가 팬을 쓰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엔 요리하지 않았는데 냄비 위에는 나 예전에 좋아했던 계란 후라이와 토스트가 놓여 있었다. 시어머니. 나는 말했을 때 그녀가 갑자기 몸을 떨리고 팬을 놓았다. 은주. 일어났어. 그녀는 뒤를 돌렸는데 눈아래는 검었고 머리도 살짝 엉켰다. 이거 너 예전에 좋아했다는 거 기억나서. 시어머니가 토스트를 접시에 담으며 말을 더듬었다. 나는 의자에 앉았지만 아직 음식을 만지지 않았다. 그녀가 서울대 앞에 앉아 잠시 고개를 숙인 뒤 갑자기 그때는 제가 잘못했어라고 말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이는 시어머니가 나를 향해 처음으로 사과하는 말이었다. 별장 서류를 빼앗고 맨몸으로 갖다 주라고 시킨 것 정말 잘못했다. 너를 너무 못 대해줬고 태현도 너를 보호하지 못해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손이 무의식적으로 앞을 모았다. 사업이 취소되고 태현이가 걱정하는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았어. 은주, 정말로 미안해. 그녀가 깊게 고개를 숙였다. 나는 토스트를 보며 생각했다. 만약 이 사과가 한 달 전에 왔었다면 나는 눈물을 흘렸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이 없었다. 시어머니, 사과는 받았습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이혼 결정은 바꾸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고개를 들었을 때
눈에는 눈물이 차 있었다. 그래도 한 번만 생각해줘. 태현이도 이제 잘 알고 고쳐하려고 해. 우리 가족 다시. 시어머니,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나는 가로챘다. 그때 제가 화장실 안에서 숨어서 울 때, 제가 엄마에게 전화할 때, 그런 시간들을 되돌릴 수 없잖아요. 이혼은 제가 스스로 정한 길이에요. 그때 태현이가 방에서 나왔다. 그는 우리의 대화를 들었는지 고개를 숙인 채 은주, 나도 미안해. 앞으로는 너를 최우선으로 생각할게. 이혼은 태현아, 그만해.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다. 은주가 결심한 거니까 우리도 받아들여야 해. 그녀의 말이 나에게는 의외한 일이었다. 은주, 이혼 관련해서는 너 편하게 처리해. 재산도 너가 원하는 대로 나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법률사 김 선생님과 이미 협의할 약속이 있어서 다음 주에 서류를 정리할게요. 저녁에 엄마와 만나 이야기를 털어놨을 때 그녀가 내가 잘 결정했다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제는 너의 삶을 살면 돼. 엄마가 항상 뒤에서 지지할게. 이혼 절차는 한 달 만에 끝났다. 태현이와 시어머니는 재산 분할에 아무 반대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나에게 예전에 준 반지를 돌려주려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그 뒤로 가끔 태현이가 카톡으로 회사 새로 구했어. 엄마가 요리 좀 배웠어라고 말하지만 나는 짧게 답장만 했다. 오늘 나는 엄마와 함께 별장에 왔다. 경비원이 인사를 하고 문을 열었을 때 푸른 호수가 보였다. 여기서 쉬다가 다음에 직장 찾아도 돼? 엄마가 말했을 때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의 사과와 이혼은 나에게 아픔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햇살이 호수에 반사되는 걸 보며 마음속에 있던 모든 괴로움이 드디어 사라졌다. 이야기 끝.